이중슬립 현상, 두 번째, 광자. 그 앞에서 동영상에서 50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거 전자에 대해서, 이건 전자를 해석한 겁니다, 이건. 전자는 입자다. 전자는 입자다. 전자는 이렇게 생긴 입자이다. 그나마 이해는 하겠습니다, 전자는. 왜냐하면, 일단 우리 세상은 XYZ죠. XYZ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수직 차원. 그러니까는 이해는 불가이나 억지로 이해해보자. 이렇게 억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50분간 걸쳐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 이중슬리 현상은 모든 물리학이 다, 정체가 다 파악이 되어져야 이중슬리 현상이 설명되는데, 그나마 알파도 억지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베타 세상이라는 게 베타 세상. 베타 세상이 어미 블랙홀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 XYZ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안다는 거죠. 이게 XYZ 우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거의 수직 방향이 알파구나. 이게 전자인 거죠, 전자. 근데 이거의 수직 방향인 거예요, 또 이게. 이거의 또 수직 방향. 굳이 또 설명하자면 수소. 이거 우리 세상의 물질이죠, 수소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세상은 알파랑 알파랑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어미 블랙홀이 지배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선이다. 그나마 선은 이해하겠다. 선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베타 세상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 면이에요, 면. 면을 이해를 해보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선도 이해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면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게 도무지 너무 어려운 베타 알갱이. 그래서 베타 세상, 여기, 이거, 전자, 알파 세상이죠, 알파 세상. 알파 세상이 전자가 멈춰 있다. 이게 멈춰 있을 것이다. 전자가 운동한다, 이동한다,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나마 억지로 이해를 했는데, 베타는 어떻게 되냐? 역시 베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베타 세상의 관점에서 한번 보죠.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베타 세상의 관점에서도 멈춰 있다. 왜? 누가 멈춰 있게 만드느냐? 할미 블랙홀이. 전자는 어미 블랙홀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 세상은 어미 블랙홀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할미 블랙홀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할미 블랙홀이. 그러면 할미 블랙홀 세상의 관점에서 전자가 운동한다, 광자가 이동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할미 블랙홀이고, 도대체 우리는 어미 블랙홀이에요. 어미 블랙홀. 이게 알파 세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광자는 베타 알갱이인데, 광자가 알파 세상의 관점으로 정지할 수가 있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세상은 어미 블랙홀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세상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세상의 차원을 탈출하려고, 이게 알파 세상을 탈출하려고 베타는 엄청나게 열심히 움직인다는 거죠. 정지가 불가능하다. 그럼 움직인다. 어쨌든 간에 빛은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로 막 직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려지? 어쨌든 이거는 사실이라. 이게 움직이는 건 움직입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겠느냐?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펴져. 이게 이렇게 펴져가지고 요 위쪽 예, 위로 빛의 속도로 직진한다는 거죠. 위로. 그러니까 면이 되지 않습니까? 면이죠. 아까 앞에서도 면이라고 했고, 그 광자는 면으로 그려진다고. 이게 빛의 속도 이렇게 직진하는 거야. 빛의 속도로. 그러면은 왜 이거는 또 뭐냐? 그 직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왜냐면 그 블랙홀이 하여튼간에 꼬부라뜨린다는 겁니다. 블랙홀은 무조건 블랙홀이 꼬부라뜨린다. 직선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직선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직선 하나 쫙 긋고 싶어도 직선이 안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차원이 이렇게 그 용수철처럼 이렇게 표여져 있고, 얘가 직진한다. 이렇게 막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움직인다.
그래서 광자를 단일 슬릿을 통과시키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다중 슬릿 여러 개. 다중 슬릿을 설치하면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즉 단일 슬릿이란 이거고 다중이라는 건 이제 이걸 여러 개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다중으로 이제 슬릿을 끼운 거죠. 저는 한 개, 광자 한 개, 앞에서도 전자 한 개를 이렇게 투입했습니다. 전자 한 개를 이렇게 투입한 거죠. 광자 한 개를 넣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개, 뭐 수천 개, 수만 개를 넣으면은 이렇게 찍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한 개만 쏴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될 거냐? 분명 광자는 베타 알갱이가 말린 직선축으로 펴져. 그러니까 말린 직선축. 이게 일단 말렸습니다. 말린 직선축이죠. 말린 직선축으로 이렇게 쫙 펴진다는 겁니다. 펴지고 그 속에 이게 감마 알갱이에요. 감마 알갱이. 즉 이게 베타 알갱이이고 이게 감마 알갱이에요. 그러니까 할미 블랙홀이 이거고 할미 블랙홀이 만드는 게 광자고 그 증조 할미 블랙홀이 만드는 게 감마라는 거죠. 감마 알갱이가 팅팅거린다. 여기 앞에서는 이거는 어미 블랙홀이 만들었고 어미 블랙홀이 만든 입자가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할미 블랙홀이 만든 그 베타 입자다. 할미 블랙홀이 만든 베타 입자고 이건 증조 할미 블랙홀이 만든 입자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이제 일단 광자 한 개를 쏘면은 베타 알갱이가 말린 직선축으로 펴져.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펴져 가지고 슬릿을 통과한다. 즉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 대신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건 입자죠. 이건 입자입니다. 입자가 아니라 축이라는 거 축. 얘가 얘가 일단 간다는 거죠. 얘가 여기로 이게 광자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즉 광자는 이렇게 아까 그 그림 봤던 이게 쏘자마자 광자 하나를 쐈어요. 쏘자마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위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감마 알갱이가 팅팅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 베타 알갱이가 있고 구속된 베타 알갱이가 있죠. 지금 이거는 이중 슬릿 현상에서 광자는 자유 베타 알갱이입니다. 자유 베타 알갱이. 베타 알갱이가 있는데 자유롭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유롭게 되면은 이게 베타 알갱이가 있는데 구속되면은 구속이 무슨 뜻이냐? 여기 있죠. 이거 베타 알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타 알갱이는 여기 알파 그 알갱이에 구속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구속 알갱이고 자유 알갱이는 이거라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전자는 알파 알갱이이고 어미 블랙홀이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광자는 자유 베타 알갱이이고 어미 블랙홀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움직인다. 할미 블랙홀 차원은 원뿔 입자라는 거예요. 원뿔 입자. 할미 블랙홀 관점에서 보면 움직인다. 이거라는 거죠, 이거. 이렇게 광자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첩이 불가능하죠. 왜? 입자. 할미 블랙홀 관점에서는 이건 입자입니다. 큰 입자는 중첩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미 블랙홀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축이에요. 축. 어미 블랙홀 세상에서는 이거 축으로 활동한다는 거죠. 중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미 블랙홀은 왜냐 우리는 알파 세상, XYZ 세상인데 알파까지만 관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할미 블랙홀 관점에서는 이 입자다. 입자는 불가능한데 중첩이 가능하다. 또 길이. 이게 매우 길게 말린 수직축. 이게 좀 상당히 깁니다, 이게. 말을 수정해서 그냥 말린 수직축이다. 일단 말렸죠. 이렇게 말렸습니다. 말린 축. 이게 축이에요, 축. 정지시킨다. 광자를 어떻게 정지를 시킬 수가 있느냐? 목식이 나는 겁니다, 이게. 알파 세상 관점에서는 정지가 불가능하다. 계속, 왜? 이건 베타 물질이거든요, 이게. 베타 세상의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지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알파 공간에 가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알파 공간에 가두면은 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홀로 정지는 결코 불가능하다. 그래서 빛은 계속 빛속도로 간다는 겁니다, 광자는. 그러면은 알파 공간에 가두어야 한다가 이 뜻이죠. 이게 분명 베타 입자. 이게 베타 입자입니다. 베타 입자는 이렇게, 이게 알파 공간이죠. 알파 공간에 이게 베타 입자입니다. 이렇게. 이게 베타 입자인 거죠. 알파 공간에 가두면 가둘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둘 수는 있다. 이거 알파 공간이 알파 공간을 없애버리면 그냥 빛으로 날아간다면 빛색도로 이렇게 절대 이게 불가능한. 알파 공간에 다 가둬놔야 됩니다. 그럼 알파 공간은 정지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정지해 놓은 것이다. 알파 공간은 정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어메이 블랙홀의 지배를 받으니까 알파 공간은. 자유 베타 입자는 어미 블랙홀을 탈출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할미 블랙홀이에요. 할미 블랙홀 이거는. 어미 블랙홀 탈출, 빛의 속도로 탈출한다는 거죠. 이게 홀로 정지 불가능하다. 뭐 다시 얘가 자유 베타, 이거 자유 베타 아닙니까? 자유 베타 입자. 빛의 속도로 탈출한다는 겁니다. 할미 블랙홀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단일 슬릿에다가 한번 쏴보죠. 차이는 이겁니다. 이미 벌써 얘는 입자인데 얘는 축으로 이미 펴졌습니다. 이게 쫙 펴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쏘면은 파동이 현격하게 나타나는, 선명하게, 단일 슬릿을 통과시켜도 파동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왜 축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 보시죠. 얘랑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얘랑 같죠. 형태가, 방향이. 즉 얘는 입자예요. 입자가 아니라 축이라는 거죠. 얘도 축 아니겠습니까? 축이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이 더 심하게 축이 되는 거죠. 방향이 같다. 근데 이건 전자는 이게 입자가 축으로 된 겁니다. 이걸 이중 슬릿을 통과시키면, 뭐 또 같은 이거랑 이제 같은 논리죠. 이건 입자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더 심하게 이렇게, 이것보다 훨씬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 당연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는 같다. 즉 베타 알갱이가 축으로 펴져고 감마 알갱이가 팅팅하는 거죠. 그럼 다중 슬릿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케이스 1, 알파 광자 한 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 광자 다발을 쏜 거 아니에요. 광자 한 개를 다중 슬릿에 통과시키면 케이스 1, 알파 세상에선 선이 끊어진다. 선이 끊어지는 거죠. 그 다중 슬릿 개수만큼. 근데 그건 또 말이 안 돼. 선이 끊어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선이 끊어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럼 결국 케이스 2번, 전자와 동일한 논리이다. 결국 이거랑 동일한 논리이다. 이게 슬릿이 많은 거죠. 이게 슬릿이 많으면 또 다 통과하는 겁니다. 다 통과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두 개가 찍힌다는 거죠. 그 중에서 두 개가 이렇게 뭉쳐진다. 즉 이게 일단 길죠. 왜냐 베타 입자니까 길이가 이제 좀 많이 길어진다. 그래서 다중 슬릿 통과하는데 앞에서 전자에서는 이렇게 그렸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거는 경우수입니다. 이게 앞에서는 이제 제가 이쁘게 그린다고 딱 요거랑 같지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얘가 먼저 이렇게 그 경우수,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래도 뭐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중 슬릿의 경우는 뭐 결국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경우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가 이제 많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펴질 거 아닙니까? 얘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렇게 갔다가 얘는 백을 한다는 거죠. 얘는 얘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얘랑
예선이랑 얘가 쭉 펴지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만나면 여기가 이제 그 중심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얘가 더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뭐 얘가 더 이것이 또 이만큼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가 펴지겠죠. 이 두 개가 만나겠죠. 경우수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한다. 그 경우수의 확률이 이거 아니냐 이렇게 뭐 설명이 많이 부실합니다만 즉 논리가 개발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배탈갱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어쨌든 핵심은 전자와 논리가 동일한 논리이다. 단지 전자는 경우수가 하나였죠. 이건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고 이거 한 경우수 한 개죠. 근데 얘는 경우수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전자와 동일한 논리이다. 지금 전자 한 개는 알파 알갱이, 베타 알갱이가 몇 개 있을까? 어떻게 위치하고 있을까? 4차원 세계를 이해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전자 한 개 있죠. 여기서 제가 또 이겼어요. 입자 돌돌 말린 길이는 얼마일까? 그럼 베타 알갱이가 베타 알갱이가 몇 개 이렇게 베타 알갱이가 존재하고 있을까? 그 다음 전자 한 개는 움직인다. 어미 블랙홀 차원은 원뿔 입자이고 이건 중첩 불가능합니다. 그 전자는 중첩 불가능하다. 왜? 알갱이니까. 알갱이는 중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제로 중첩을 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근데 몇 초 뒤 자연 붕괴된다는 거죠. 왜? 어미 블랙홀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은 알파 알갱이를 그 N과 S로 찢어 놓는다는 거죠. 자연 붕괴된다. 아무리 강제 중첩 시켜도 자연 붕괴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중첩이 광자는 중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 축이다, 그 축. 축은 중첩이 가능할 수도 있죠. 축은 서로 통과할 수도 있고, 가능성. 근데 입자는 서로 뭐, 중첩될 수도 없고, 왜 입자인데? 그래서 전자는 이제 정지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게 전자를 어떻게 정지시킬 거냐? 마찬가지, 이건 알파 입자이기 때문에 XYZ의 공간에 가두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 XYZ 아닙니까? 전자는 정지가 된다는 거죠. 광자는 정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광자는 알파 공간에 가두어야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XYZ 공간에 가두면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 광자 역시 마찬가지. 베타 알갱이에 이게 베타 알갱이죠. 베타 알갱이에 감마 알갱이가 몇 개 있을까? 어떻게 위치하고 있을까? 이거 파악하면 이제 5차원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4차원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즉 이거 파악하면 어미 블랙홀을 좀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 파악하면 할미 블랙홀을 이해할 수가 있다. 실물로 실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어떻게 그 실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건 더 쉬우니까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무줄 묶어놓고 거기다가 그 뭐 입자 몇 개 달아놓고 쫙 늘어뜨리고 탁 끊으면 그렇게 실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시뮬레이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시뮬레이션 가능하고 계산도 가능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 수를 따져라. 이거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제가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결국 물리 아닙니까? 이게 표면 장력이 존재하냐, 탄성 계수가 존재하냐. 결국 왜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라 그러면은 길이가 몇 밀리냐. 그 탄성 계수가 있느냐. 진동, 파장은 어떻게, 진동수, 뭐, 그런 것들이 다 파악 가능하다는 거죠. 물리다운 물리가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베타 알갱이, 감마 알갱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존재한다. 앞에서도 설명했지.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이게 알파 알갱이라는 거죠. 전자 아닙니까, 전자. 미온이 베타 알갱이라는 겁니다. 베타 알갱이. 그럼 베타 알갱이 미온이 광자라는 말이냐? 아닌 거죠. 광자가 아니라, 미온은 제가 볼 때는, 미온이 바로 이거이지 않냐. 이거. 이게, 전자 속에 미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베타 알갱이인 거죠. 미온. 타우온도 미온 속에도 타우온이, 즉, 이게 전자계열이에요, 전자계열. 공간이에요, 공간. 그 다음에, 그럼 광자는 뭐냐? 광자는
그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즉 여기 요거죠. 물질 공간, 그게 광자 아니냐. 똑같은 베타 입자. 이거 껍질이 알파 입자라는 거죠. 물질 알파 입자. 베타는 물질 베타 입자. 물질 베타 입자가 광자일 것이다. 그래서 설명이 많이 부실했습니다만,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알파 세상도 4차원 축도 모르겠는데 5차원 축까지 논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많이 부실했고, 이거 설명. 그럼 이제 광자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더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거는 맞다는 거죠. 분명 이럴 것이다. 이건 이게 광자 한 개를 쏘면은, 광자 한 개는 이렇게 간다. 이 경우수다, 이거는. 경우수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광자가 파동이냐, 제가 설명은, 제가 광자 전문가도 아니고 물리학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역시 파동이 아니라 선이다, 선일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럼 전자 해봤고, 광자 해봤고, 그럼 양성자, 아까 앞에서 봤던 양성자, 이거 양성자는 알파알갱이라는 거죠. 이게 알파알갱이. 이게 양성자는 우리 세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계에 있으면 무조건 알파알갱입니다. 우리 세계에 멈춰 있는 거, 우리 세계에 못 멈춰 있는 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는 거, 그건 베타알갱이라는 거죠. 양성자 분명 멈춰 있습니다. 알파알갱이에요. 알파알갱이 누가 이 알파알갱이를 만드느냐? 강력, 어미블랙홀을 만든다는 거죠. 저 앞에 강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고, 이 알파알갱이가 선으로 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알갱이들이 팅팅한다는 거죠. 그럼 베타알갱이가 뭐냐? 쿼크라는 거죠. 쿼크. 그게 양성자다. 결국 논리는 전자랑 똑같다. 이게 전자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뮤온이다. 뮤온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양성자고,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쿼크라는 거죠. 이게 쿼크. 근데 쿼크가 몇 개 들어있냐? 3개라고 합니다. 과연 3개일까? 의문스럽습니다만 하여튼 3개라고 치죠. 그러면 여기가 이게 3개 있는 거예요. 여기 쿼크가 이게 그 알파 껍질이에요. 알파 껍질. 양성자 알파 껍질. 그 속에 쿼크가 들어있는 거 3개가. 3개가 어떻게 들어있느냐? 이렇게 3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1번 쿼크, 2번 쿼크, 3번 쿼크 이렇게 3개.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는 또 똑같은 논리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발생한다. 파동처럼 이렇게 찍힌다. 결국 같은 논리다. 그러면 이제 양성자는 그래서 그럼 원자를 한번 해보자. 양성자, 중성자가 선으로 펴져서 이제 베타 알갱이들이 팅팅하는 거 아니냐. 들이죠, 들. 알갱이 들이 선으로 펴져서 베타, 쿼크 들이 팅팅한다. 뭐 또 원자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 한 개고, 이거는 이제 다발이니까 집단이니까 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C16을 한번, 이게 C16입니다. 이게 탄소 원자가 이렇게 60개 모였답니다. 근데 이게 실험하니까 이렇게 파동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거를 던져도 파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던졌는데, 이 C16을 던졌는데, 이 C16이 쫙 2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2개로 쪼개져가지고 둘 다 통과를 해야 한다라는 논리거든요, 이게. 현 물리학의 논리는. 그거 아니면 설명을 못 해내니까. 근데 제가 설명하는 건 전혀 다르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C6도 이게 원자가 이게 60개 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해는 하겠다, 이게. 이게 60개가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속도가 무지개 빨라야 될 겁니다. 속도가 무지개 빠른 상태에서 이게 통과할 수 있다. 원자 60개가. 근데 제 질문이 강강판에 찍힌 것이 C16 원형 그대로냐? 그러니까 이거는 쌌다는 거죠. 이게 통과될 수 있다고. 통과될 수 있습니다. 쫙 펴진다. 이게 구이지 않습니까? 구. 동그라미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쫙 펴진다는 거죠. 전부 다 모든 것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던지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펴져 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통과할 수는 있다. 양쪽을 두 개 다 통과한 거죠, 동시에. 질문이 이게 강강판에 찍힌 게 C16 원형 그대로냐,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원형이 파괴될 것 같은데, 원형이 파괴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C16 그대로 갔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이게 균일 입자는 그나마 만약에 C16 그대로 찍혔다. 그렇다면 이게 균일 입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게 딱 C16이라는 말은 모든 게 다 균일하죠. 모든 게 균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균일하니까는 그나마 모든 게 균일하니까는 이해는 하겠다. 근데 비균일 입자를 던지면 아작 난다는 거죠. 아작 난다. 비균일 입자는 아작 나는데 균일 입자는 모든 것이 다 균일하다. 이거 원자를 60개 던졌는데 60개가 전부 다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균일 입자는 그런데 비균일 입자는 아마 아작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논리는 어미 블랙홀 우주론으로 다양한 기하학적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 이거 설명은 기존 물리학에서의 설명은 파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저는 파동이 아니라 한계, 광자 한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고, 광자가 자 보시죠. 이제 베타, 이게 전자죠. 전자가 입자냐 파동이냐. 전자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죠. 입자인데 파동처럼 움직이는 광자, 즉 알파 세상에서 관점을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죠? 이건 그 광자는 베타 세상의 관점으로 입자겠습니까? 파동이겠습니까? 이게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거죠. 베타 세상의 관점으로. 이거를 한 단계 올려버리니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뭐 전자, 광자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분명 명백한 것은 이거다. 정지에 있으면은 입자고, 움직이면 파동처럼 움직인다. 파동처럼 간다. 그런데 여기서 광자는 알파 세상으로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